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최근요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분류 기준이 참 재밌습니다. 스님,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일까요? 대략 18세부터 한 50세까지 아닐까요? 땡, 틀렸습니다. 어? 시작 기준이요 네. 18세부터는 맞는데요. 네. 65세까지가 청년이랍니다. 와, 그래요? 네. 제가 그럼 청년이네요. 네. 그럼 중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중년은요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랍니다. 저 아직까지는 좀 중년인 것 같아요. 우리 보살님 아직 중년이시네요. 네, 아주 신납니다. 네. 그리고요, 노인의 기준은요, 80부터 99세까지라고 합니다. 100세 이상은 아주 장수 노인이고요. 예. 네. 오늘 만날 분도요, 8순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현역 학자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부처님 가표 속에서 말이에요. 한국미술사 연구소장인 문명대 교수님을요, 먼저 할머니로 만나보시죠. 일평생 불교 미술을 연구하며 한국 불교 미술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세계적 석학, 문명대 교수. 수많은 불교 문화재를 발견, 발굴, 조사함으로써 국가문화재 지정에 기여한 문명대 교수의 나의 삶, 나의 불교 이야기. 뜨거우리만큼 열정적이었던 경북대 불교 학생의 시절부터 반구대 암각화를 최초 발견한 그때의 감동. 그리고 불국사 석굴암과의 남다른 인연담까지 불교 미술 연구로 한평생 원 없이 살아온 그의 아름다운 가피담이 펼쳐집니다. 네, 대한민국 불교미술 연구의 최고 권위자이자 그리고 2020년 불자 대상 수상자시죠. 문명대 동국대 명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교수님? 네, 그런 대로 좀 바쁘게 나날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소 조사 연구 사업이라든가 예. 학회의 세미나라든가 또 회의 같은 그런 일이 자꾸 생겨서 나날이 바쁜 것 같습니다. 네. 참 좋네요. 좋은 네. 소식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벌써 정말 2년이 흘렀네요. 2020년 불자 대상 수상자이신 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 그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제가 불교 학생운동이라든가 불교 미술 조사 연구 혹은 또 문화재위원 이런 거밖에 한 적이 없는데 불자 대상이라는 과분한 대상을 받게 되어서 마음이 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불자대상 수상 상금 전액을 또 보시를 하셨더라고요. 와, 네. 대상 자체도 과분한데 예. 상금까지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불교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정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시를 한 겁니다. 네. 아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 불교와의 첫 인연 어떻게 맺으셨어요? 네, 우리 시대는 말하자면 1960년대에 그 대학 생활은 59년부터 했습니다만은 예. 60년대를 살았었는데 그때는 불교 학생회도 없었고 대학생회가 없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회도 하나쯤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 불교사를 공부하고자 이렇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역사학과를 들어갔는데 그 불교를 공부하지 않으면 불교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불교사를 불교를 공부하려니까 그 당시는 책도 없고요. 법문도 설법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대한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예. 그 절에 불교 중고등 학생회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걸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학생회에서 이제 그 설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설법을 듣기 시작하다가 말하자면은 그 우리 대학생들도 가끔 왔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대학생회를 결성하고 신행 생활을 한 것이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학부생 시절부터 불교 학생 활동을 하면서 불교 관련 서적을 구해서 공부를 하셨다고요. 네네네. 그때는 책이 없으니까요. 책도 없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법하는데도 마땅치 않고 그랬는데 그 책을 어쩌다 한 권씩 구하고 스님께서 또 책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예. 프린트를 해서 다 나눠서 그때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에. 열정이 대단하셨네요. 열정이 대단해요. 프린트까지 해가지고 네. 네, 그때 프린트를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동기들이 네. 예. 지금도 우리가 모임을 가지는데 한 10여 명이 평생을 같이 모였습니다. 진짜 그래서 좋네. 다 대학 교수가 7명이 대학 교수고요. 예. 일반 좀 유명한 직장에도 이렇게 다니고 해서 다 부처님 가호로 잘 됐습니다. 네. 너무 아유, 좋은 인연이네요. 진짜 그런 인연 만나기 쉽지 그럼요. 않잖아요, 네. 스님. 평생의 정말, 도반이 네, 되셨는데. 평생 네. 도반인데 한 사람만 맞아도 좋다며요. 근데 그럼요. 10사람이 네. 도반이니까 아주 뭐 행복이 가득하시겠어요. 네. 네. 근데 불교와의 어떤 점이 마음에 끌렸던 걸까요? 혹시 또 당시 불교 공부를 이끌어준 또 인연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네, 그때 처음 그 대한사를 갔을 때 주의스님이 운문스님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그 어린애 불교 어린애를 창설하시고 예. 또 참불가를 개척하시고 그런 유명한 아주 계행도 참 청정하시고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많이 이끌어 주셔서 그 덕으로 그 불교에 쉽게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불교 미술사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어떻게 계실까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4학년 때부터 예. 학교 박물관에 그 학생 조교로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일이 뭐냐 하니까 그때까지는 박물관에 유물 카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물 카드를 직원 한 분하고 내하고 둘이서 유물 카드를 내가 쓰면은 직원은 사진을 찍고 내가 사진을 찍으면 직원은 그 카드를 쓰고 이런 식으로 그 협업을 하면서 3년이나 유물 카드를 완성했습니다. 그게 수십만 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불교 미술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 불교사보다 불교 미술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미술에 심취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석굴암 연구에 관해서 말이죠. 기념비적인 그 연구를 하신 분이 그 문명대 교수님인데 예, 맞아요. 석굴암과 인연담?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네. 석굴암과 인연이 뭐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대학원 석사 논문에 한국의 석굴사원을 가지고 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석굴암을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굴암에 밤에 혼자서 들어가서 밤을 새웠습니다. 세우면서 촛불을 켰다가 전등을 켰다가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렇게 본전 부처님부터 뭐 10대 제자, 사천왕, 뭐 팔부중, 뭐 이런 여러 그 분들을 비춰보면서 그 하루 전쟁을 세웠더니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그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박사 과정에 그 제가 그 석사 과정 실질적으로 지도해 주신 분이 황수영 박사십니다. 그분이 저보고 그 동대 박물관에 근무 좀 했으면 좋겠다.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서
제가 선뜻 등에 그렇지 않아도 박사 과정을 동대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하고 제가 들어가서 박사 학위 논문을 석굴암 불상조각의 연구학과 해서 석굴암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여러 차례 뭐 수시로 석굴암을 드나들고 또 우리가 70년대 그때 되면은 한참 불교 미술이 붐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에 제가 석굴암 실적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실적 조사를 1977년도에 했는데 77년, 78년을 연달아서 했는데요. 그때 한 달 이상을 석굴암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고 예. 우리만 석굴암을 밤낮으로 야.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때 들어가서 실측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을 거기서 지내면서 부처님을 마음껏 봤습니다. 마음껏 봤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가 토암산 석굴 책을 내면서도 예. 한 3번 정도 밤을 새우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석굴암 부처님하고는 인연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아. 정말. 네. 불교 문화재의 인연이 아주 깊으신 게 다른 분들한테는 잘 안 보이는 게 우리 교수님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 다른 분들은 몰랐는데 교수님 보고 나면 그 문화재의 가치를 알아보신다고. 교수님 최초 발견한 불교 문화재가 참 많으신데 그 일화 좀 들려주세요. 그 옛날에 그 한국일보하고 우리 미술사학계하고 공동으로 예. 오학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예. 그때 많은 유적 유물을 발견했는데 그때에 부인사, 예. 동가사 바로 밑에 예, 부인사라고 부인사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초조대장경 장제근각계 아닙니까? 예. 그것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대구에서 출퇴근하면서 발굴을 했는데 예. 어느 날은 내려오면서 발굴 끝나고 내려오면서 저녁 해걸음에 쭉 봤더니 내려온 길에 왼쪽에 덜 가운데 예.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 네. 바위는 고인돌입니다. 예. 사실 아주 멋있는 고인돌이었어요. 예. 저기에 저 멋있는 돌에다가 부인사 스님들이 그냥 놔뒀겠느냐. 뭐가 있을 것이다. 예. 마애불이 안 있겠느냐 예. 하고 문득 가고 싶어서 썩 가봤더니 동쪽으로 안 보이는데 길에서 안 보이는데 딱 봤더니 보살상이 아주 아름다운 보살상이 아주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제가 그때는 대학원 학생 때입니다. 대학원 학생 때에 그런 마애불을 처음으로 제가 발견해서 너무나 기뻐서 예. 많이 작약했습니다. 그 인연이 돼서 그런지 나중에 또 우리 대장경 제조 대장경 두 번째 예. 제장경 그 장경각지가 강화도 선운사에 있습니다. 예. 선운사를 우리 학교에서 또 박물관에서 크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성건 박사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예. 크게 조사를 했는데 그때 내가 간사일을 했는데 그때 실질적인 조사는 제가 했거든요. 예.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그때 그 선운사를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장경하고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느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네. 진짜로. 네.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네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에 울산 천전리 암각화를 최초로 발견할 당시 그 느낌 감동 여전히 생생하시죠? 네네네. 예. 제가 1970년도인데요. 예. 그때 제가 동대 박물관에 들어가서 전임 연구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오는 초입지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죠. 신라는 예. 제일 처음에 신라의 불교가 들어오는 것은 울산만입니다. 울산만으로 들어와서 자정유사가 태화설을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 일대를 조사하면은 신라의 불교가 어떻게 들어오고 불교 문화가 어떻게 융성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3년째 되는 해에 1970년입니다. 예. 3년째 되는 해에 그게 언양면을 조사하게 됐는데 언양면 조사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원효 스님이 3년간이나 주석하면서 안심 40론 같은 세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곳이 바로 방고사인데 예. 방고사를 찾은 일이 제일 급선무다 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문헌이라든가 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딱 결론 내리는 것이 방구대, 언양 방구대가 거기에서는 불상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부산대학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 예. 그래서 여기가 방구대, 방고, 방구, 여기가 높은 언덕이에요. 방고사. 예. 방고사가 틀림없다 하고 찾으러 가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천절리 암각화, 즉 방구대 천절리 암각화가 되겠습니다. 선사지대. 진짜. 예. 그래서 봐. 이듬해에는 또 방구대 그 암각화 예. 최초로 또 발견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처음 발견하셨어요? 네, 1970년 그 다음에 3월부터 5월까지 우리가 천절리 암각화를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실측하고 그 글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읽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드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인근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을 삼상호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빅뉴스죠. 방구대 마을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우리 마을 앞에 냇가에 호랑이 그림이 있다고 그걸 조사하시라고. 지금은 물이 꽉 차 있어서 겨울이 되면은 물이 빠지니까 그때 조사하면 되겠다. 내가 항상 조사가 겨울 방학에는 12월 25일 전후거든요. 예. 방학이니까 예. 우리는 대학에 있으면 방학 때가 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오겠다. 배를 준비하고 다 마련을 좀 다 해달라. 그렇게 하고 1971년 12월 24일 날 방구대에 가서 25일 날 아침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조사를 나갔습니다. 큰 배를 띄워가지고 조사를 나갔는데 멀리서 봐도 그 천절리 암각화 같은 그런 반짝반짝하는 돌이 비쳤습니다. 저희가 맞죠? 했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 물이 찰랑찰랑해서 그 암각화 제일 끝부분 이래 사람이 춤추는 모습하고 또 고래 한 마리가 그 새끼를 얻고 있는 고래가 있고 또 거북이가 3마리 있고 그거밖에 고래도 반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천절리 암각화보다 훨씬 더 그 중요한 게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서 이제 갔다 와서 했더니 중앙일보 이종석 기자라는 분이 그 냄새를 맡고 신문에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문명대 교수님한테는 눈에 저기서도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동네 사람들 그게 인연법이죠, 스님. 어떻게 다른 사람은 앞만 가까이 가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멀리 봐도 확 보이시는군요. 원효 스님이 그 인도해 준 덕입니다. 네. 그 방구대 암각화하면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그 선사시대 예술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거 그걸 발굴하셨구나 우명대 교수님께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불교 유적 발굴에도 큰 성과를 내셨는데 1993년 러시아 연해주의 발해 사원지를 발굴하셨는데 이건 우리나라 최초 해외 발굴 조사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해외 최초의 발굴 조사인데요. 그때 93년도에는 코르사코프카라고 하는 곳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세 나라가 공동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하고 북한에서는 발굴해도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굴했는 그 코로스코프가 사원지에서는 조그마한 종도 나오고 수많은 기와들이 쏟아져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 반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도 그 다음 해는 94년에는 크라스키노라고 하는 유적지인데 그게 성지거든요. 예. 발해 성지인데 거기서는 발굴 아주 아름다운 금동포살상이 나오고 뭐 그 불상이 5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냈죠.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한 것이 간다라 불상 발굴입니다. 예, 예. 간다라 불상 발굴은 2003년, 4년 이렇게 발굴을 3년간 했는데 거기서 말하면 우리가 영국 식민지 시대에는 발굴을 해서 많은 성과를 불상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발굴해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발굴한 데서는 불상이 간다라 불상이 나는 소원을 한 분만 발견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기도하고 발굴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경 50여 점이 넘는 우와. 간다라 불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이게 무슨 인연이 이렇게 있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이런 귀한 문화재를 어떻게 문명대 교수님 네. 눈에만 띄었을까요, 스님? 이거는 그런데- 인연이랄 수밖에 네. 설명이 안 되죠. 어떠세요? 그렇습니다만은 좀 무슨 인연이 좀 있는 거가 있는 거예요. 아닌가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네, 네,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요, 이런 것을 지극한 원을 세워서 아주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면은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그것이 인연이 돼서 그 결과로 그 과업으로 그런 여러 가지 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좋은 일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아무한테도 안 나타났대잖아요. 문명대 교수님한테 눈에만 보이잖아요. 부처님 앞이신 것 이거 같아요. 부처님 환희심 나고 또 이 신심이 깊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시죠? 네네. 네. 발견 발굴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은 뭐 그렇게 환희심이 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스님들 이제 말로 표현하면 부처님 가피예요. 부처님이 네. 안내하시고 네, 네. 인도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지켜는 원력과 신심 또 아주 정성 이것들이 그렇게 안내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과 연이 돼가지고 예. 그런 그렇죠. 결과가 네. 나왔겠죠. 네. 예, 예. 네네. 평생 불교 미술사를 연구해 오시면서 이제 아주 훌륭한 선지식 스님들 참 많이 만나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네. 스님들과의 인연담 혹시 잊혀지지 않는 일화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시대는요, 60년, 70년대는 선지식들이 우리나라에 넘쳐났습니다. 아주 한번 보세요. 제가 제하고 인연이 아주 많으신 분만 거부하면은요. 동화사의 서운 스님하고 동화스님, 상묵스님. 예. 그 다음에 가령 통도사의 경봉스님, 예, 박백환 스님. 스님. 예. 송강사의 구산스님, 예. 법정스님, 예. 해인사의 성철스님, 지관스님. 예. 이런 분들이 저하고는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불국사의 월산스님 같은 분도 예. 특별한 인연을 가졌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또 잊히지 않는 것이 법정스님과 예. 일타스님과 그다음에 지관스님 예. 그리고 서경수 교수라고 유명하신 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예. 서경수 교수, 목정배 교수, 박경훈 선생, 예. 역경훈의 박경훈 선생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해인사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불교 발전을 토론하고 또 인연을 돈독히 하고 이런 모임을 저희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 당대 선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뒷방에 성철 스님이 계셨습니다. 성철 스님이 참 순진무구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 내가 이런 것을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아주 순진무구하게 아주 대해주시고 그런 것이 잊히지 않습니다. 네. 그 원래 이제 우리 불사를 하거나 네. 불교에 관한 일하면 이제 호사다 말하고 마장도 많잖아요. 스님들도 뭐 좀 하려고 하면은 항상 어려운 일이 닥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부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갚여 주십사 하는데 네. 우리 교수님은 항상 이제 훌륭한 일을 하시니까 부처님이 항상 갚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네. 지금껏 완성한 불교 미술 관련 저서만 50여 권. 와, 논문만 300여 편. 최근에는 50년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한국 불교 회화사를 발견하셨다고요. 정말 의미가 깊으시겠어요. 네, 한국 불교 회화사는 한 10년간 집필을 했습니다. 예. 5년 만에 집필을 완성했는데 또 연구를 받게 돼서 5년을 더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아직까지 미완성이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고칠 일이 많죠. 지금은 불교 초각사를 또 완성을 하는 단계에 예. 5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걸작인 방가사회상이 있습니다. 예. 국박에 가면은 금동 방가사회상이 네, 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외에도 일본에 가면은 광룡사에 목조 방가사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유일합니다, 세계에서. 그 외에도 이제 단석산 마의 방가사회상과 미륵불상, 또 북지리 불상, 미륵불상과 석조 조각으로 얼굴은 없지만은 세계 최대의 석조 조각입니다. 그 외에도 또 유명한 봉화 북지리 또 유명한 충주 방가사회상 그런 거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최고의 걸작 한국의 방가사회상 이렇게 해서 아마 2, 3일 후에 나올 겁니다. 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방구대 안각화가 50년 만에 50년을 기념해서 발견 50주년을 기념해서 또 9월 달에 책이 나옵니다. 1만 년의 한국 역사가 살아 숨쉬는 방구대 안각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한 달 후에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뭐 조그만한 일이지만은 저로서는 좀 보람이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그마한 일이라 너무 아니죠. 큰 일입니다. 큰일이죠. 네, 정말. 네. 무엇보다 불교 미술과의 만남이 우리 교수님에게는 최고의 가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우리 교수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인연을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연을 안 지으면은 가피가 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아드님 이제 문무왕 박사님도 불교학자로서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불교 연구를 대물림한 것 또한 아주 크나큰 가피가 아닐 것 같은 가피일 것 같은데 아드님 자랑 좀 해주세요. 뭐 팔불출에 들기 때문에 괜찮아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저로서는 불교 문화 사상사를 연구하는데 많은 업적을 냈으면 생각하는데 조그만한 결과로서 아마 또 며칠 후에는 운강석굴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을
문망에 냅니다. 며칠 후에 나옵니다. 그게 책이 나왔으면은 며칠 후 같으면 되는데 이게 책이 나왔으면은 좋았을 텐데, 예. 네, 그 다 부처님의 인연 덕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부처님께 빌 뿐입니다. 네. 부처님 백을 단단히 갖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기 문무왕 그 아드님 이름 있잖아요. 네네네. 아니 그거 누가 지으셨어요?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너무 큰 이름이 돼서 네. 좀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좀 저하는 면이 많습니다. 네. 한 번 들으면 아무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요 이름을 못 외거든요. 원래가요. 네네네. 근데 문명대하고 문무왕은 기억할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여전히 멋지고 아름다운 그 현역이신데요. 이 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 또 꿈이 있으시다면요. 네. 평생 소원은 하나 있습니다. 예. 뭐냐니까 우리가 우리 불교와 불교 문화가 인도에서부터 사막을 거쳐서 실크로드를 거쳐서 예.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오지 않습니까? 예. 또 그 가운데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석굴에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부상도 있고 불화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문화가 또 불교가 어떻게 교류를 했느냐 하는 것을 한두 사람이 했는 것이 아니고 한 10명 정도가 팀을 이루어서 연구를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연구비를 좀 딸렸고 예.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어려운 사막길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어렵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부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네. 이루실 거예요. 다 그죠? 도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불교계가 다 함께 나서서 원력을 세우고 네. 또 우리 그 교수님 원력에 화답하는 의미로 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한국 불교 미술사를 연구하는 석학으로서 불자님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저는 특별한 말씀은 없고 예. 자기 본분에 맞게 아주 열심히 보시를 해서 정진을 하자. 그 말씀으로 가늠하겠습니다. 네. 문명대 교수님은 한국 불교계의 보물 같은 분이세요. 예, 맞습니다. 네, 스님. 네. 제 말이 맞나요? 그럼요. 네네. 네. 오늘 너무 귀한 분 만남 어떠셨어요? 너무 귀한 만남이고 저희들과도 또 인연 갚인 것 같아요. 네. 불자님들과 스님들이 불상을 모시고 태화를 조성하고 탑을 세우는 것은 사실 모두가 수행과 전법의 방편이었죠. 네. 그래서 다른 예술품들과는 달리 불교 예술에는 희노애락의 번뇌의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초탈의 원력과 성스러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불상, 탱화, 벽화, 조각 등 불교 미술품을 예술을 넘어서 성스러움으로 가치 개념을 승화시키고 한국 불교의 위상을 아주 높이신 문명대 교수님. 이 또한 수행과 전법의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처님과 앞으로 바라시는 원력 원만 성취하시길 바라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불국사 석굴암을 보면은요 문명대 교수님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불교 미술 연구에 외길을 걸어오시는 우리 석학 문명대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의 인연을 맺는 소중한 불사죠. BTN 법보시 붓다에 동참한 분들 소개합니다. 김미애님, 김수경님, 이상무님, 이수진님, 이태경님, 최진호님. 같이 함으로써 좋은 덕을 함께 쌓고 부처님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오늘의 주인공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법퍼시 공덕을 쌓은 만큼 원하는 바 모두 성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하루하루가 보물 같은 시간입니다. 귀한 복덕 쌓은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수고했습니다. 좋은 말씀.